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져 지난 16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기치를 걸고 현재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민심은 냉정하게 표를 갈라줬습니다. 새누리당 122, 더불어민주당 123, 국민의당 38, 정의당 6. 전문가들의 분석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새누리가 과반 의석을 충분히 넘을 거다, 이런 예상을 깨고 여소야대 정국이 된 건데요. 어제 표정이 가장 밝았던 곳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당초 100석도 얻지 못할 거라는 이런 예상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이 총선을 홀로 진두지휘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연결을 해보죠. 김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젯밤은 좀 어떻게 편히 주무셨어요? 편히 잘 잤어요. 어저께 한 12시 전에 돌아가지고 잘 잤어요. 그러죠. 아니, 저한테 사실 70석 얘기하셨잖아요. 완전히 틀리신 거예요? 그렇게 선거 기간 동안은 좀 엄살을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엄살 피신 거였습니까, 그러면? 아주 엄살 좀 핀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의석수를 속으로는 내심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기에 107석이 넘지 못하면 제가 모든 걸 물리치고 떠날 거라고 그랬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110석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예상을 깰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수도권 유권자들, 특히 서울 유권자들의 그 표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과거의 선거도 보면은 서울 유권자들의 그 표심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많이 바꿔줬어요. 예. 그래서 저도 유세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경제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정체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 유권자들이 그거를 이번에 꼭 실현시켜달라 이렇게 많이 호소를 했던 거죠. 그랬죠. 그게 통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지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 경제 생활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 경제 생활이 지금 어렵고 점점 전망이 어렵게 보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반면에 가장 큰 이변이 일어난 곳은 새누리당입니다. 초반에는 180석 얘기까지 나왔던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아니, 저는 일반 국민의 사실은 마음을 못 읽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가 92년에도 당시에 3당 합당 이후에 180석이니 200석이니 이렇게 얘기할 적에도 제가 그때 정부에 있을 때입니다만은 대통령한테 과반수도 안 될 테니 그런 허황한 소리 듣지 마시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사람들이 좀 민심을 진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진짜 민심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하셨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공천 파동이 화를 부른 거라고 보십니까? 혹은 야당 책임론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 공천 파동이 약간의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민심 자체가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까지의 소위 국가 운영 상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호감, 비호감.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공천 파동도 공천 파동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의 비호감이 더 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난 3년 동안에 경제 정책만 하더라도 거의 별로 성과가 하나도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생각과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거는 불가피해지는 거라고 보세요? 레임덕이라기보다는 이제 민심을 파악을 했으니까 그 민심의 향배가 어디 있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고 이 방향을 조금 선회를 해가지고서 국민의 그 성난 민심을 좀 달래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라고 봐요. 예. 김종인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민주의 수도권 선전은 주목할 만하지만 호남에서는 참패했습니다. 호남 민심은 왜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돌아선 민심이라는 게
금방 돌릴 수가 없어요. 약간 제가 들어간 다음에 좀 돌아서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저희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 버려가지고서 예. 그게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비례파동 고무렵에 다시 돌아간 그렇습니다. 게.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운동 막바지에 호남을 열심히 방문하면서 호소를 했는데 그게 큰 효과는 없었던 걸까요? 그 자체에 별로 저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는데, 거기를 꼭 가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가 보다 봤지만, 그 자체가 호남 민심을 달드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별로 효과가 없었다. 네. 문 전 대표가 호남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대선 불출마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라는 말. 문 전 대표가 그런 말을 이제 가볍게 했을 것 같진 않고, 이런 결과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야 저희 문 대표께서 이제 대수진을 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난 상황이라는 게 별로 아무런 결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얘기할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수진을 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별로 성과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호남에다 배수진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참패했다. 네. 그러면 말의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야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얘기는. 네. 본인이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아니, 그거야 이제 본인 생각이 어떠냐에 달려 있는 거지, 제3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선전한 이유는 막바지에 문재인 대표가 그 호남민들 지지 호소했던 그 부분이 자극을 줘서 그런 거다. 이런 분석도 당에서 나오고. 해석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선을 생각해야 될 텐데 호남 지지 기반 없이 대선 가능하겠는가? 더민주. 그거야 사실은 더민주는 이번 선거 결과로서 실질적인 전국 정당화를 했어요. 과거에 어떤 지역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 정당이었는데 그거는 지금 좀 탈피를 했고 예. 대선을 위해서는 지금 호남뿐이 아니라 전역에 저희들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서 예. 그 민심이 다시 더민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셨으니까 이게 전당대회도 나서달라 이런 요청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것 같은데 특별히 거부하시는 건 아니죠? 전당대회는 앞으로 이제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지도 체제로 누가 맡아갈 것이냐는 논의가 많이 되겠죠. 예. 그때 가서 볼 사항이지 제가 미리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리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란 건 압니다만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으신 것 요거는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사람이 한번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이 이 정체성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이렇게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당권도 맡을 수 있지.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좀 근소하나마 제1당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전국 정당으로 더 확장을 하려면은 우리 당이 굉장히 아직도 많은 변화를 해야 돼요. 아직도. 아직도 많은 변화를 하고 여기에 그냥 안주해가지고 하다가는 또다시 옛날과 같은 상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옛날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당의 변화를 내가 나서서 이끌 생각, 그 책무를 던져준다면 맡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올 때 이거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민이 선택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 노력은 제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계속해서. 대권 이야기 제가 지난번 여쭈었을 때 대권을 나한테 누가 권유하겠어? 그런 걱정 말어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대권 권유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모르죠, 뭐야. 절대 안 한다는 안 하시네요.
뭐 그건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고 저렇고 뒷말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단정적이지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였습니다.